예, 내가 수련을 제대로 하기 힘든 이유. 대체 왜? Why? 내가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수련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수련을 제대로 하기 힘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너무 바쁜 현대인, 이렇게 직장 생활과 가정의 어떤 그런 사정을 다 컨트롤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수련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바쁜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자식들이 이렇게 좀 뒤처지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을 하고 가정 생활을 돌보는데,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수련까지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직장에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직장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련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굳이 수련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수련을 시작하시고 일정 정도 이상 수련을 시작하셔도 계속 이렇게 하셔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련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뭐 이렇게 바쁘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수련보다 더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이렇게 돈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가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그 수련하고 있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틀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수련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도 힘들고 이렇게 그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그리고 이렇게 수련의 시간을 내서 나 자신과 수련을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이유로는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항상 뭐든지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알려면 이렇게 내가 수련을 일정 정도 이상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10년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그 양질 전환이 일어나면서 내 수련이 서서히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0년을 해도 제대로 수련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흔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수련은 특히. 일상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이렇게 10년 정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그게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발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수련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시간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롤 모델의 부재.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특별히 이렇게 그 수련생 개개인들이 어떤 인연을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어떤 수행에 있어서의 롤 모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뭐 솔직히 이렇게 수련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불교적인 수련도 있고, 뭐 기수련도 있고 이러지만, 뭐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음, 그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수련의 시장? 그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이렇게 좀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시간과 노력, 정성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수련자 개개인이 약간 순수함과 지혜, 그 다음에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끈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함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수련, 그 다음에 자기 주변 환경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순수함이 없으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이렇게 착각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음, 성향이나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순수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혜가 또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순수함을 통해서 수련을 계속하면 이렇게 수련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자기의 수련을 정리하려면 지혜롭게 정리하고 또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때도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수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뭔지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그만두지 않아야 되죠. 수련을 시작한 이상 그만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계속 수련에 매진하셔야 되는데, 끈기를 가지고 수련에 매진을 하실 때, 수련을 하실 때 순수함과 지혜도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양 수레바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수레가 움직이듯이 수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순수함과 지혜를 동시에 갖추기는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봐오면서 그렇게 몇 번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특히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순수함이 이게 약간은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혜 역시 그냥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잔머리 쓰는 그런 식의 그 흐름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순수함과 지혜, 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순수함과 지혜로 수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인간 자체가 원래 불완전하고 또한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 그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개개인마다의 인식하는 그 인식의 능력, 그리고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사고의 한계가 너무나 다양한 거죠.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면서 개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인식이나 경험,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렇게 묶여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이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존재해 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무지와 불완전성, 그 다음에 이렇게 착각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그런 수련자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렇게 개개인들이 이런 인간 자체의 그러한 불안정성과 다양성, 인식이나 경험,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너무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수련에 있어서도 나 자신에 있어서도. 뭐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존욕과 번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욕과 번식욕에 유리하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들을 아예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자기 방어적인 기제, 자기 방어 기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자체의 한계성과 불완전성,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또한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되면, 수련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 나한테 유리하게,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련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제대로 된 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 착각. 이것이 굉장히 좀 크게 수련을 하면 할수록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급이 되면 될수록 이 착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수련을 하실 때 수련자 개개인들이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이렇게 수련과 인간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개념을 갖추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 올바른 관점이나 개념이 어떤 수련에 있어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기준을 똑바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수련을 함에 있어서 그 수련의 방향이나 방법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면. 그 다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수련의 특이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수련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순수하고도 이렇게 지혜롭게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분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수련의 그 특이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이점을 넘어야 하지만 어떤 수련에 있어서 수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수련에 있어서의 그런 특이점을 경험하기도 너무 어렵고 서로 자기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게 지금 내 수련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특이점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도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이 특이점을 뛰어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특이점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한 바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급 단계, 수련하신 시간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 분들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이렇게 수련이 진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특이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이렇게 그 특이점을 경험했다 손 치더라도 그 특이점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수련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련과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자답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좀 조급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경직되는 상태로 수련을 하시는 것을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수련을 잘하고 싶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발전을 이루고 그것을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어가면서 그 폭과 깊이를 넓히고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러시다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장애가 됐던 것들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정리되면서 그 특이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을 정말 이렇게 수련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에 이렇게 필이 꽂히셔가지고 그것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노력이 수련과 연관성이 많으면서 수련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수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수련의 결과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수련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수련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뭐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뭐 누구나 다 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짚어드린 그러한 영역들을 주의하시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에 있어서 일정 정도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만은 않죠, 솔직히. 이 중에서 특히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수련의 특이점은 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을 내서 언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그 수련의 특이점을 인식하고, 혹은 뭐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특이점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수련다운 수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세세하게 저의 경험을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수련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이렇게 잘 안 되면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데, 그것만이 수련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 이렇게 중간중간 내가 멈춰서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설계를 해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련 역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한다. 또는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래서는 수련이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수련을 계속할 뿐이죠. 물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래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이렇게 일정 정도 이상은 뛰어넘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 자신의 경험과 이렇게 제가 만났던 수련하신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련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역시 이렇게 누구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것 역시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수련을 제대로 하기 힘든, 도대체 왜 수련을 제대로 하기 힘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보시고 이렇게 앞으로의 수련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날씨가 엄청 춥네요. 오늘은 앞으로도 계속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